8월 17일입니다. 오늘은 포워 시스템의 김규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디지스 IT융합연구부에 있고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많은 가장 제품 수명주기가 짧잖아요. 신제품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시장이 가장 급변하는 것이 IT고 또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가장 서바이벌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지느냐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고 그리고 이 급변하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 IT 기업 대표님들은 앙트프런십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제품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변하는지 회사마다 어느 대표님은 우리는 몇 년 안에 신제품을 못 내면 회사가 위험하다 항상 그 신제품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묻고 마지막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연구자들에게 당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인터뷰는 저희들이 논문도 쓰고 학생들에게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업 비밀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비밀이 없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를 잠깐 여쭈고 싶은데 설립이니 종업원 수님, 매출이니 터크니 게 여쭈고 싶은데 혹시 먼저 포워즈라는 포위즈라는 회사 이름이 궁금해서 이게 저희들이 한참 2000년도에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그때 이제 다른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고 이제 기업체를 설립을 하자라고 나와서 마땅히 그때는 닷컴 반드시 이제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 할까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다가 이제 위즈라는 게 위저드 이런 어떤 그런 원래 좀 마법 같은 어떤 그런 거를 해보자 라고 했다가 포위즈 포는 4명이 있습니다. 예. 좋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 회사는 간단하게 이게 설립이 언제죠? 2000년 4월입니다. 2000년. 현재 종업원 수는 21명 중에 제가 미리 홈페이지를 안 보고 봐도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리 보고 나면 인터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인터뷰 자료로 볼 수 있는 얘기를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저 대표님들한테 사실은 공부하는 걸로 저는 많이 배우는 그런 겁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저희들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10한 5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차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기술 개발 쪽으로 좀 많이 작년, 올해는 한좀 있어요. 다른 거.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창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들은 다 취업하는데 어떻게 대표님 창업하게 되셨는지 좀. 저도 그 전에 금융기관에 한 10여 년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금융기관에요? 네, 전산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금융위기가 오고 이제 저희들이 대기업 현대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오라고 하는 걸 저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이 좀 싫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환멸이 좀 느껴져서 그럼 난 차라리 부동산을 하겠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걸 만들면서 부동산도 접고 또 다시 이제 컴퓨터하고 또 이런 쪽을 하게 되었죠. 창업하시게 됐다. 그러면 친구들은 창업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있죠. 그 시절에. 저보다 좀 더 빨리 죠. 예. 대표님 원래 IT 전공이세요? 네. IT 전공에. 저는 대학원 학위만 했습니다. 근데 30여 년간 해도 잘 아는 건 없지만. 진짜 IT 매니저네요. 맞습니다. 한 번도 딴 쪽으로 눈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그러면 뜬금없이 부동산을 생각했다가 다시 IT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IT 창업하실 때 그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가 뭐였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창업할 때 아 이걸로 돈 벌어야겠다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그 단순하게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정상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제 관리하고 금융에는 그 DB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데이터 컨버전을 해주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창업했는데 사실 그걸 못했어요. 처음에 아, 할 데이터 때는 컨버전 컨버징 해주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 그거를 못하고 뭐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아. 됐고 뭐 그러다 뭐 어떻게 또 전략을 하면서 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 데이터 컨버징의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를 예, 보고 시작을 그걸 이제 했다가 타겟을 잡았죠. 많은 창업하신 분들이 이 말씀 해주세요. 예. 나오면서 이걸 목표로 했는데 네. 바로 그걸로 성공했다는 사람 11명이 왔대요. 다 이렇게 뭘 해서 다른 거에서 뭔가 기회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그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잡으신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컨버팅 사업이 아 이거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잡은 게 뭐였어요? 그 다음 잡을 때 이제 저 인력 파견이었죠. 인력 파견, 연구 그 IT 인력 파견. 예. 서울 쪽으로 주로 이제 저희들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참 전략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저도 직접 서울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한 달 일을 하면 85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저 스스로도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요. 원래.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토요일 날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1시까지 근무하고 할 때니까 그리고 KTX도 없고 생활 했을 때고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오후 1시까지 일을 하고 생활 타고 오면은 대부분 6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먹고 일요일날 아침에 애들하고 좀 놀다가 또 일요일날 저녁에 또 올라가고 그 일을 한 2년 반 정도 반복을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850만 받으니까 1인당 100만 원이니까 그러면 8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그렇다고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든 비용 자체를 그 100만 원 손에서 제가 스스로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서울에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일단은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아, 절대로 이거 인력 파견하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건 돈을 모을 수도 없고 돈 될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자체 솔루션을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개발 시작했죠. 그 어려움이 참 있으셨네요, 사실은. 아, 근데 지금은 다시 그 경우에 돌아가라면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꿈. 아. 우리가 나와서 더 잘 해보려고 나왔지. 안 그랬으면 좀 그러면 딴 데 큰 데 가서 지금은 이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싫어서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족들이 이제 올라오면 방학 때에서 이제 집사님 학교 교직이 있습니다. 애들하고 올라오면 심지어 크리스마스 날 연초에는 제가 일 때문에 집에도 못 왔어요. 애들만 서울에 있고 집사람하고 있고 나는 사무실에서 계속 먹자고 하다시피 있다. 그래도 지금도 생각해보다 그때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참 그때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참 기뻤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해내고 한다는 게.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런 어떤 그런 남들이 받을 때 어렵다 하지만 본인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맞네요. 그 대표님 우리 지금 아까 사업력이 조금 더 말씀드려 여쭤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컨버팅을 하다가 인력 파견하다가 솔루션으로 컨버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사업을 그걸 했을 때도 아마 좀 편하게 갈 수 있었겠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회사에서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참 그 최초의 그냥 컨버팅 그 다음에 최초의 솔루션이 뭐였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그 ERP를 만들었어요. 제쯤에 네. 그 ERP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식 포털이라서 지식 엔터프라이즈 날리지 포털에서 이제 기업용, 강문서용 지식 관리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트라넷상에서 돌아가는 전자결제, 메일 지금도 이제 그게 저희도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몇 년 몇 개씩 이렇게 하고 그거 만들어요. 지식관리 시스템. 네. 그다음 KMS. 네.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교원평가 했고 지금 또 뉴스마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지금 작년 원래 개발하고 있는 것들 또 학교 종합관리 시스템 이런 다 솔루션 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굉장히 많이 보통 이제 하지만 한 회사 ERP에서 멈추고서 이렇게 사라진 회사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전환도 안 되는데 보니까 지식관리, 교원평가, 뉴스마트, 학교과학 종합시스템 이런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오시는 원천이 뭡니까? 궁금해요. 새로운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 그거 중요해요. 누구한테서 아니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개발을 하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어느 분 말씀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금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내출이 일어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또 2년 뒤, 3년 뒤에 대한 걸 개발을 시켜요. 하게 해요. 지금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너무나 늦다는 거고 그래서 늦다는 것은 경쟁이 없다는 것이고 경쟁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개발한 뉴스마트라고 해서 그거는 처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쪽 하드웨어가 가미된 그런 이제 개발을 했죠. 국내 최초로 해외, 저는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하드웨어를 개발 가능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제 이게 그 디테일한 게 사소한 건데, 이는 중요한, 이제 질문이어서 제가 드리는 건, 경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ERP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ERP 다음 거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 평가를 잘못하더라. 안 그러면 어느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면 어떻게 내가 그러더라. 안 그러면 친구 회사를 갔는데 친구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내 눈에는 그걸 저게 돈 될 것 같은 게 같다. 친구 안 그러면 고객사가 이것 좀 해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고객으로부터 오는 거, 친구, 동료로부터 오는 거, 소비자로부터 오는 거, 대학으로부터 오는 거, 연구자로부터 이는 그 제품들 중에서 이는 아이디어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얘기를 특히 엔지니어의 대표자님들은 본인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으니까 개발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나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거는 예를 전에 말씀하시면 예를 든 그런 구체적인 속하시는 분들 저희한테는 대부분 다 속합니다. 구체적인 좀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솔루션 중에 그 ERP 그 할 때는 사실 막상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컨버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라고 했던 게 ERP로 왜 ERP를 만들었냐면
그때 한참 기업이 정부와 바람이 불 때입니다. 예, 맞아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결론적으로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경험과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는 시도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되더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KMS도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 시작한 게 좋은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스 자체를 어디서 얻느냐면, 제 스스로 읽기보다는 뭐 회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걸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럼 이렇게 가겠네. 그럼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라는 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 기기가 출현하면 스마트 기기 간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다시 말해서 뭐 그냥 내 혼자 잘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 이 스마트 기기와 뭐 다른 어떤 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컨트롤할 수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개발을 조금 그래서 좀 뭐 꼭 꼬집어서 여기서 누가 준다가 아니고 얘기를 듣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한 2년 3년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주로 누구를 많이 만나세요? 지금 내 협회분들 모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모임 같은 게 많으세요? 그분들. IT 하는 사람들은 녹창성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누구를 많이 저는 뭐 특정 누구를 만나고 뭐 협회 같은 거 없으세요? 뭐 동년배들 모임 같은 거 없으세요? 아니 그런 거 우리 ICT 협회도 뭐 그 협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럼 웬만한 협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회에 가서 네. 우리가 무슨 소스를 얻는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CEO들이 모여있으면 CEO들이 모여서 뭐 어떤 업무적인 일을 한다거나 뭐 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그거는 내가 엇고지를 하면 신경을 써서 하는 누군가 상대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에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혹시 대학하고 같이 뭐 연구개발을 하신 적 없어요? 지금 현재 나온 제품 중에 같이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유스마트를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서요. 유스마트요? 네. 하드웨어 분야를 대학 쪽에서 좀 만들어가고 했고, 저희도 소프트웨어 어느 대학하고? 대구대학교. 대구대하고 공동 이게 정부 과제인가요? 과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뭐 같이 이제 일을 하자고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드웨어 파트, 소프트웨어 파트 이렇게. 대구 교수님이 친구신 거예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 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출연연하고 하는 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출연연을 하고. 네.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걸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하게 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경영 파트인데 우리가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뭐 될 것 같이 뭐 일어나거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고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 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공식 뭐 문서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마디 말로 한번 해봐라. 그냥 아무 시간이나 이거 구애받지 말고 그래서 그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해요. 뭐 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봐. 정리해서 내한테 한번 줘봐라. 완벽하진 않지만 줘봐라. 그럼 보고 내가 좀 물어보죠.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상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서로 이제 꽃가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있어요. 지금 다듬하고 있는 것도. 아, 직원의 제안에서.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작은 하나라도. 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직원이 제안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아니, 근데 직원이 자기가, 요거는 지금 요 틈새 선행에서 딱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회사가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던져놓은 것도 있고, 야, 요거는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있지 않느냐. 좀 해보자. 비공식적인 뭐 언로의 개방 뭐 이런 정도다. 제 내부적으로 언로 열어놓어서 언제든지. 그럼요. 예. 그거는 뭐 그러고 심지어 저는 그렇게 평소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 아이템이 만약에 돈이 만약에 걸려지고 하면 그건 급여 외에 별도의 어떤 회사에서는 하겠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허 많으세요? 특허는 뭐 지금 없습니다. 우리 저런 것밖에 없습니다. 뭐 신한 하기 없이 시간 뭐. 그 분야가 특허를 내고 그런 분야는 아니지 우리가 사실. 그 혹시 회사 하면서 나 이거 정말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위험인데 회사가 넘어갈 뻔한 위험을 직면하신 적이 있으시죠, 대표님? 넘어갈 게. 뭐 정말 위험했다. 꼭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고. 아니야, 넘어간다기보다 눈을 닫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본인의 경험으로 이런 위험이 와서 이렇게 극복했는데 그래서 나는 위험은 이렇게 생각한다. 회사 하면서 이런 거. 본인이 위험에 회사를 하시면서 위험 경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내가 바르게 이렇게 좀 하면 신이 있는 것 같아. 신이 도와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직원을 한 17명을 자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한 32명씩 뭐 27년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한 3년간 지켜보고 도저히 회사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어떤 사이트하고 다 주면서 정리를 했죠. 나가야겠다. 갖고 나가라. 근데 그때 나갔던 직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참 잘 됐어요. 잘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리고 11명이 남았는데 답답하죠. 회사는 좀 빚만 덩그러니 있고. 그런데 그해 말에 그해 5월 달에 정리를 하고 그해 말에 가보니까 30여 명이 있을 때보다 매출이 더 늘어난 거예요. 11명에서. 그게 이제 어떤 주변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 덕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탱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 네. 반드시 온다. 지금 대구 시내에 예. 우리 IT 업계가 내가 봤을 때 지금 한 60~70%는 17명도 안 될걸요? 네. 맞아요. 그러니 그때 한꺼번에 17명을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거 고민을 3년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해보겠다고 했던 직원들이, 그게 사실, 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하고는 부모가, 직원들에 대해서 부모가 직원을 바라보는, 아니,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이나 대표가 직원을 바라보는 심정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경영이 저는 늘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거창한 이론이 어떻고 뭐 경영이 이론이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 수많은 이론이. 근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거라고 정말 내 가정에 대한, 내가 자식에 대한, 내 와이프에 대한 경영이 바르게 되면 그걸 그대로 기업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밖에 없는 거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같이 동급을 안 보니까
노사분별이라고 그런 게 아닌가 기본적인 어떤 정서적인 유대 있는 거 굉장히 경력에 당연하죠. 그 사람을 누구나 사람을 제가 살면서 또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늘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현재 살아있다 그게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고 내가 건강한 몸인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배려예요.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 지키는 거. 오늘 제가 늦었지만 이건 제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약속 지키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면 이 세상 사는 데는 좀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왕따다 뭐 사람이 어떻다. 근데 왜 감사를 전 부처님 앞에 가서도 한 번도 부처님 뭐 해주세요라고 빌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고 내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절을 하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시거든요. 가슴에 확 와닿네 지금 하는 말씀. 제가 인터뷰 중이지만 지난달에 제가 건강경 강의를 이제 1등을 전 카드를 키는데 1등을 했는데 그 감사 경영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어디 경영을 뭐 불교에 가깝지만 난 불교 경영 한 번도 보지 않았지 안 했거든요. 안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뭐 우리 자식을 다 놓고 키우고 있는 아닙니까? 자식이 만약에 있죠. 다리를 한쪽 들면 부모 심리에서 가장 급한 걸 만나면 내가 공부고 뭐 다치고 온전하게 걸어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다급하고 중요한 소망이에요. 또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인다. 왜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어떤 원초적인 어떤 소망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온전한 정신하고 온전한 몸을 물려받고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자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늘 욕심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내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할 때는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을 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제분이 많으세요? 딸 둘입니다. 전 딸만 하는데. 아, 딸 하나 있네. 네. 회사가 지금 계대 대명동 거기 있죠? 맞습니다. 네. 그냥 다시 한번 거꾸로 가장 많이 자주 가는 모임이 무엇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안 모임. 빠지고 가는 모임. 안 빠질 수는 없고. 그냥 가장 자주 가는 모임. 저는 이노비즈 대표 모임입니다. 이노비즈, 네, 이노비즈 이노비즈. 대표 모임. 네. 그거 하면 대구에 IT 기업 다 만나나요? IT 기업도 있지만 IT 기업보다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많습니다. 아, 제조업에서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 네, 네. 그 모임에 본인이 좋은 점이 뭐예요? 아, 가면 그냥 그 제조업이든 뭐든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이제 경기가 어떻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물론 뭐 스스로 인터넷이라든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그런 쪽에서 오면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간다. 그러니까 해당 사업과 구체적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전반적인 시장 경제, 국제 동향, 지역 산 동향 이런 걸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임에 대해서 뭐 헌신적으로 이 모임 저 모임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듯이 이렇게 가는 모임은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예. 왜냐하면 그 의미가 처음에 기업을 하면서는 막 사람이 모인 데서 막 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네트워크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믿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용하다고. 그건 네트워크로서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모임에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네. 거기가 사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속된 말로 침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뭘 더, 우리 협회의 취지는 뭐예요? 뭔가,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 동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모임일 뿐이지, 거기서 뭐 새로운 걸 창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시간 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난 한 10년 전 이렇게 지옥을 겪으면서 생각한 게 필요한 거, 네, 고맙습니다. 필요한 거는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하면 해서는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또 줄 것도 없고.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가 몇 명이셨어요? 한 4, 5명 정도 돼요. 제일 적었을 때는 처음 말고 중간에 저는 때 11명. 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17명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로 15명 이상 안 남기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솔루션들을 좀 돈을 주니까 직원들을 많이 좀 더 하려고 하지. 왜 그런가 하면 소프트웨어가 인력이 많다는 건 하나도 자연스럽게 아니고 결국은 그 인력이 많은 것 때문에 한 명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는 확실합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식사하시죠. 그냥 하나 네.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아니, 예, 저도 같이 먹겠습니다. 네. 예. 새로 비즈니스를 막 추가하잖아요. 네. 하셨잖아요. 네. 이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끝나면요. 예, 다음 할 게 있어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뭐 기업 비밀 말고 그냥. 결국은 스마트 이제 우리 기기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기반에 네, 기반의 어떤 솔루션 하고 그것도 좀 더 좀 다른 하드웨어 간단한 거 이런 것들 아니 그것도 생각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고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그 만든 이것도 2014년 15년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지금 한다는 게 뉴 스마트라는 거죠. 네. 대체 뭡니까 이거? 말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지금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보면 식사하시면서 네. 하죠. 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들고 치시잖아요. 예. 또 이 자료가 나도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박사님 자료를 못 보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자 뭔가 모르는 디스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뭐 빔이 됐든 아니면 뭐 전자칠판이 됐든 TV가 됐든 이거와 이 무슨과 무슨 기계들이 이제 전부 다 예를 들어 탭 같은 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탭에 있는 자료를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유도 시켜주고 이 자리에서 그냥 무전상에서 이걸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내가 박사님 것도 띄우기도 하고 박사님 자료를 내가 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종이다 필요고 그리고 거기서 메모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럼 회의를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뭐 대외비 자료입니다라고 프린트하고 오면서 대외비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 자료가 대외비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는 각각 무슨 게 갖고 계시는 분들
뿌려줘요. 아니, 그냥 내 거를 같이 보면 돼. 다 이건 설명 다 하고 나서 그냥 딱 끊어버리면, 아니, 걷어버리는 게, 그럼 내가 딱 수정해버리면, 뭐, 대비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의견만 기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할게 없다. 뭐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하시죠. 잘 돌아갑니다. 그게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뭘 고민하신 거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세상 보니까 이게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가니까. 같이 할까, 뭐,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이런 게 좋겠나, 뭐. 다른 건 궁금하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회사 그냥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장구하고 싶은 말하고 사업할 때 반드시 창업의 청년 창업자에게 장구의 말씀하고 사업의 성공 요인 본인이 생각하고. 저는 아까 제주 얘기는 성공 요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까 그랬습니다. 사업은 사기가 아니라는 거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사업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길게 보고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뭔가 돈을 확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거는 정말 사성공약일 뿐이다. 또 그런 꼭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배려하고 감사하고 약속 지키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사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 같으면 솔직히 마음은 늘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웃겨요.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요. 누가 특정 정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고민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여기에 내가 너냐고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20명이라고 하면 결국은 곱하기 4, 80명, 국민 중에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감이 생겨요. 예. 그런 의무감에 대해서 의무감이자 책임감인데 그걸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직원은 그냥 단순히 사람 하나의 부속품을 보고 한다 보면 그런 사람은 안 해준다고 해요.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당연하죠. 어차피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쉽게 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사람이 일을 한다. 그럼요. 중요한 말씀. 첫째도 사람이고, 둘째도 사람이고, 셋째도 사람이에요. 젊은 애가 취업과 창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 예. 어제 내 험핑턴 포스트하고 파이낸시타임을 매일 보거든요. 국내신문, 전자신문, 매일신문 보는데 험핑턴 포스트 보면 미국도 어느 앙트프로너십 뭐냐 소유를 하는 창업을 해라.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창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이 하지 말고 아이디어 기반의 소유형 창업. 내가 뭘 가질 건지 소유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책임이 생기고 책임을 하면 responsibility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어떤 사업가가 그 칼럼을 썼더라고. 그 함핑턴 포스트는 사업가 글을 쓰면 그 글을 실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든지 글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려고 하는 젊은이에게 그냥 식사하시면서 혹시 뭐 창업을 해라 마라 언제 해라 뭐 저는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취직 못하기 때문에 창업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창업, 그러니까 업을 함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훨씬. 그런데 그 사람이 취업을 못하니까 창업을 한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국가를 힘들게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창업, 뭐 어디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자금 받고 이래가 그 사람 결론적인 거거든요. 신분자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말씀. 저는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창업자 청년 창업하지만 모르겠어요.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5년 내 10년 내나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돈에 대해서도 돈도 자금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 창업한다, 창업해서 뭘 하겠다.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막연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는 못 말리고 싶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러다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그 김재범입니까? 그 양반 그 유도 금연다고 인터뷰 나 그 생각이 드는데 베이징 거기에서는 죽기 살기로 붙여놓고 죽기 살기로 하자라고 붙여놓고 하니까 은메달밖에 못하는데 이번에는 살기를 빼보겠다는 거니까 죽기로 하자니까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창업은 그런 걸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을 들고 새마을 왔다 갔다 타가면서 새벽에 일요일날 밤 12시 몇 분 차 타고 내려가 칼바람 맞으면서 한강대교 건너가고 이런 생각을 그것도 제 나름의 아까 말씀드렸죠. 고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없이 그냥 막연한다. 진짜 전투적으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대표님 여러 가지 인터뷰에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